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발표를 맡은 카카오브레인 디지털 휴먼 스튜디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황광윤,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야프트 개발로 보는 크로스 플랫폼 SDK 개발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크로스 플랫폼 SDK 개발기가 주요 주제인데요.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고자 했는지를 공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프트란이란 제목인데요. 야프트란 영상 인식과 영상 효과를 위한 크로스 플랫폼 SDK입니다. 다양한 플랫폼, 특히 iOS, 안드로이드, 맥, 윈도우즈, 그런 다양한 플랫폼 위에서 어플리케이션들에게 동일한 기능을 API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그 제공하는 기능이란 무엇인가 하면 옆에 영상에서 보이듯이 첫 번째로 브랜드 쉐입입니다. 사람의 표정을 영상으로 인식하여 다른 3D 캐릭터를 통해 해당 표정을 모사하는 기능입니다. 사람이 짓는 표정을 적절한 파라미터로 표현하고 이에 따라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캐릭터를 해당 파라미터에 맞춰 렌더링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포트레이트 세그멘테이션 기능입니다. 사람이 몸을 인식하여 그 외의 영역을 블러 혹은 다른 이미지로 컴포지팅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미 주변에서 상당히 사용되고 있는 기능이죠. 특히 카카오톡의 그룹 채팅에 해당 기능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기능이나 다른 기능들은 계약상 다른 사용처를 현재 공개하기는 힘듭니다만 열심히 작업 중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 야프트를 만들기 시작하였을 때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죠.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교적 빠르게 상품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그리고 속도가 빠를 것. 특히 모바일에서 리얼타임 렌더링, 리얼타임 인퍼런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멀티 플랫폼을 지원할 것. 안드로이드, iOS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 뿐만이 아니라 맥, 윈도우즈 같은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에서도 구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앱에서 저희 SDK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그리고 그 다음 지적재산, 특히 딥러닝 모델이겠죠? 딥러닝 모델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이너리 사이즈는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기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사실 필요한 기능의 대부분은 이미 세상 어디엔가 구현되어 있거나 혹은 구현 중입니다. 우리가 굳이 바퀴를 새로 발명할 필요는 없죠. 저 많은 플랫폼들, 이 멀티 플랫폼 앞의 요구사항에서 나왔던 저 많은 플랫폼들을 또 우리 스스로 일일이 다 지원하기에는 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이런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는 인퍼런스용 라이브러리와 렌더링 라이브러리를 우선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인퍼런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기능을 구현하고 테스트할 수 있으며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의 경우에는 PBR, Physically Based 렌더링을 지원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또한 안정적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 주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인퍼런스의 경우 구글의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모바일 환경에서 영상 처리용 ML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멀티 플랫폼, 특히 모바일, iOS,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데스크탑도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맥,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GPU 가속은 지원하지 않지만 구동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 처리가 주요 목표이고 오른쪽 그래프에 보듯이 저런 ML 그래프를 프로토버프라는 자체 랭귀지를 통해서 손쉽게 작성하고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프로토버프 예제입니다. 이 하나의 노드를 표현한 건데요. 이 노드는 TF-Lite 모델을 로드하고 익스큐션하는 노드로 인풋과 아웃풋은 당연히 텐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드들을 인풋, 아웃풋을 매칭시켜서 연결하면 전체 ML 오퍼레이션을 작성할 수가 있죠. 렌더링의 경우 구글의 필라멘트를 선택하였습니다. 필라먼트는 크로스 플랫폼 렌더링 엔진으로 특히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리얼타임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 최적화되어 있으나 iOS, 리눅스, 맥OS, 윈도우즈 등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데니의 좌충우돌 애니모지 개발기를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사용할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쉬웠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우선 빌드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정한 미디어 파이프는 바젤이라는 구글에서 만든 새로운 빌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라이브러리, 필라멘트라든지 다른 라이브러리들은 CMake라는 친숙한 빌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젤 빌드 시스템의 목표는 빌드 결과물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즉 익스큐터블과 그 외의 리소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로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빌드 시스템의 목표가 아닙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을 때 바젤이 안정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우리 아프트는 CMake를 사용하여 빌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이프의 바젤 빌드 스크립트를 수정, 익스텐션을 통해 스태틱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도록 하고 이 안에서 최적화하지 못한 부분들은 최종 야프트를 만들 때 최적화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제 빌드 시스템은 끝났네요. 그런데 이제 막상 ML을 하다 보니 참으로 여러 가지 백엔드들이 존재하더라고요. CPU만 해도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고 하드웨어 가속도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표적인 기종들을, 모바일 기종들을 선정하여 일괄적으로 벤치마크를 돌려 성능 특성 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모든 디바이스들에 대해 최적화된 백엔드를 선정하고 shipping하는 것은 참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불가능했기에 평균적으로 빠른 백엔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의 경우 오픈GL 또는 오픈CL을 사용 시 최초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몰랐었는데요. 알고 보니 매번 시작 시 ML 커널들을 컴파일하기에 최초 이니셜라이제이션 시간이 느린 것이었습니다. 이는 최초 컴파일한 오픈CL 커널을 캐시하여 디스크에 캐시하여 차후 실행 시 바로 로딩하는 것으로 해당 초기화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티드 백엔드가 빠른 것인가? 오히려 모델이 충분히 작을 경우 CPU, GPU 간의 데이터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더 큰 바틀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최초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모든 모델이 다 무거운 모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래의 벤치마크를 돌린 결과를 보았을 때 CPU 백엔드가 압도적으로 빠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 충분히 작다면 말이죠.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CPU에 있는가, GPU에 있는가, 또 해당 모델의 백엔드 속도는 어떤가에 따라 적절한 백엔드를 선택하여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당연한 작업들이지만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이 더 있었어요. 각 플랫폼별 CI/CD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안드로이드, iOS, 맥, 윈도우즈 같은 여러 플랫폼별로 다 테스트를 돌려야 하니까요. 참으로 다행히도 GitHub Actions라는 모던한 툴이 있어서 그나마 쉽게 넘어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 디바이스 테스트 환경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각 플랫폼별로 다른 언어로 API를 제공하여야 했습니다. 당연히 안드로이드는 자바 API를 제공하여야 했고 iOS, 맥 같은 경우는 Objective-C와 Swift API를 제공하고 각각 개발 환경에서 쉽게 불러올 수 있는 도큐멘테이션을 작성하였습니다. 자,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요, 공짜 점심은 없었습니다. 기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이용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각 프로젝트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생깁니다. 우선 미디어 파이프의 경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양한 DL 모델들을 이용해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프로토버프를 통해 그래프만으로 빠르게 iOS,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만 미디어 파이프는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중간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런타임에 그래프를 통해 다이내믹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기 때문에 최적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환경의 경우 주요 타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오픈CV를 이용해 이미지 프로세싱을 처리하여 성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즈가 공식 지원이 아닌 것도 있고요. 그럼 렌더링 쪽은 문제가 없는가 하면 그것 또한 아닙니다. 필라먼트의 경우 최대한 많은 디바이스에서 리얼타임 렌더링을 수행하고
또 대부분의 백엔드, 오픈GLES, 메탈, 벌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최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기능을 가진 오픈GL ES 3.0 기준으로 기능이 설계되어 있는 거죠. 또한 그 두 프로젝트 모두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기에 최적화된 메모리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유즈 케이스에 맞추기 위해 데스크탑 환경, 맥, 윈도우즈를 위한 인퍼런스는 TF-Lite 위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픈CV로 인한 바이너리 크기나 퍼포먼스 페널티 등을 이를 통해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필라먼트의 경우에는 데니의 좌충우돌 애니모지 개발기를 참고하여 주세요. 이제 우리는 야프트라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고 최초 상정되었던 요구사항을 만족하였습니다. 이제 차후 목표입니다. 기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빠르게 안정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공짜는 없기에 가져야 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전체 프레임워크의 최적화입니다. 첫째로 미디어 파이프에서 벗어나 전체 기능을 자체 인퍼런스 엔진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프레임워크 전체 메모리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지고 컴파일 타임에 각 기능에 맞춘 최적화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렌더링, 필라먼트입니다. 다만 필라먼트의 경우 계속하여 필라먼트를 수정하여 사용할 것인지 다른 솔루션으로 이동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적화하여야 할 부분은 인퍼런스와 마찬가지로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한 메모리 매니지먼트 부분입니다. 그 외에 PBR을 넘어 뉴럴 렌더링을 위한 기능을 구현하기에는 필라먼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렌더링 부분을 구현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브레인 디지털 휴먼 스튜디오에서 야프트를 만들 때 겪었던 개발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데드락입니다. 감사합니다.